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1억 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불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매일 27만 원씩 증발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1천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쓰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자산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통장을 열어보세요. 숫자는 여전히 1억 원입니다. 한 푼도 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돈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돈의 힘은 매일 사라지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이 숫자를 보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출 기업이나 대기업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은 이미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연기가 보이는데도 불꽃이 안 보인다고 안심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지금 불이 난 집 안에 앉아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위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의 구조는 이미 위기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바로 나는 현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믿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6년에 1억 현금 들고 있으면 가난해지는 이유,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협박도 아닙니다. 이미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증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돈을 숫자로 봅니다. 통장에 찍힌 1억이라는 숫자가 변하지 않으면 내 자산도 그대로라고 느낍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힘으로 움직입니다. 그 힘의 이름은 구매력입니다. 같은 1억으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같은 1억으로 한 달에 김밥 몇 줄을 살 수 있느냐. 같은 1억으로 가족의 미래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 돈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매력이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치 얼음 위에 놓인 지폐가 햇빛 아래에서 녹아내리듯이요. 여러분은 그 얼음판 위에 서 있습니다. 발밑에서 드르륵 소리가 들립니다. 금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김밥집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2년 전 김밥 한 줄이 2,500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3,000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3,5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000원이 될 겁니다. 김밥집 주인이 탐욕스러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김값이 올랐습니다. 쌀값이 올랐습니다. 참기름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인건비가 뛰었습니다. 임대료가 또 올랐습니다. 전기세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작년에 300만 원 받았으면 올해도 300만 원입니다. 좋은 회사는 3% 올려줬을 겁니다. 309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5%, 6% 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 달에 먹을 수 있는 김밥 개수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체감하는 가난입니다. 소득이 줄어서가 아니라 돈의 힘이 약해져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공식 물가 상승률은 3%대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입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통계입니다. 그런데 장 보러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밀어본 분들은 압니다. 체감 물가는 5%, 6%에 가깝습니다. 어떤 품목은 10%, 20% 뛰었습니다. 사과 한 알이 5,000원입니다.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을 넘어갑니다. 거기에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발합니다. 밀 가격이 오릅니다. 옥수수 가격이 오릅니다. 원유 가격이 오릅니다. 비료값이 오릅니다. 사료값이 오릅니다. 반도체 부품 가격이 오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달러로 결제됩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이 물건들의 원가도 10% 이상 뛰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빵 가격으로, 라면 가격으로, 치킨 가격으로, 커피 가격으로 돌아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은행에 1억을 넣어두고 연 3%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에 300만 원입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매달 25만 원씩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물가가 5% 오르면 1억의 구매력은 9,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거기에 이자 소득세 15.4%를 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54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300만 원 이자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500만 원 손해를 본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도 여러분의 돈은 매년 수백만 원씩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금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로 살 수 있는 것은 매일 줄어듭니다. 작년에 1억으로 살 수 있던 아파트를 올해는 못 삽니다. 작년에 1억으로 보낼 수 있던 아이 유학비를 올해는 못 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현금을 가장 안전하다고 믿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숫자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1억이 찍혀 있으면 내 돈이 그대로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맹점입니다. 우리는 명목금액에 속습니다. 실질 가치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착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숫자와 상관없이 시장은 여러분 돈의 힘을 계속 깎아먹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반복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은행들이 파산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현금을 움켜쥐었습니다. 예금을 찾아서 집에 숨겼습니다. 금고에 넣었습니다. 이불 속에 넣었습니다. 제일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헐값이 된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망해가는 기업의 주식을 샀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지금 돈을 써서 뭐하냐고 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위험하다고 손도 대지 않았던 자산들이 엄청난 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3배가 됐습니다. 4배가 됐습니다. 5배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10배가 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월가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9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팔아치웠습니다. 손절했습니다. 현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조용히 사모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가 승자가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로 바꿔보겠습니다. 형제 둘이 있습니다. 동네 경기가 망가졌습니다. 가게마다 문을 닫습니다. 집값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떠납니다. 형은 돈을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은행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동산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주식은 더더욱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동생은 망해가는 구멍가게를 샀습니다. 형이 말렸습니다.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부모님도 말렸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지금 장사가 되겠냐고 했습니다. 돈만 날릴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를 산 동생이 정말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님도 없습니다. 매출도 시원찮습니다. 적자입니다. 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았다고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답이라고.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늘었습니다. 매출이 올랐습니다. 동생의 가게는 이제 매달 돈을 벌어다 줍니다. 월세 받듯이 수익이 들어옵니다. 가게 가치도 3배로 뛰었습니다. 팔려는 사람이 줄을 섭니다. 반면 형의 이불 속 돈은 그대로입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억은 여전히 1억입니다. 하지만 그 1억으로 살 수 있는 것은 5년 전의 절반도 안 됩니다. 동네 집값이 2배 올랐습니다. 가게 권리금이 2배 올랐습니다. 형은 이제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산과 현금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구매력의 함정입니다. 이제 2026년을 바라보는 2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지금 같은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환율이 1,500원에서 머뭅니다. 어쩌면 1,600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5%, 6%씩 오릅니다.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이자율도 그대로입니다. 이때 현금 1억의 실질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1년 후면 9,500만 원입니다. 2년 후면 9천만 원입니다. 3년 후면 8,500만 원입니다. 5년 후면 7,500만 원이 됩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1억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힘은
7,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4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위기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대량으로 풉니다. 경기 부양입니다. 유동성 공급입니다. 양적 완화입니다. 멋진 이름이 붙어 있지만 결국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부동산이 오릅니다. 주식이 오릅니다. 금값이 오릅니다. 비트코인이 오릅니다. 현금만 들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속수무책입니다. 작년에 10억 하던 아파트가 15억이 됩니다. 내 통장에는 1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못 삽니다. 아니, 더 멀어졌습니다. 작년에는 10분의 1이었는데 이제는 15분의 1입니다.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10,000원 하던 주식이 150만 원이 됩니다. 못 삽니다.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두 경우 모두 결론은 같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구조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시나리오 1에서는 물가에 잡아먹힙니다. 시나리오 2에서는 자산 가격에 치입니다. 어느 쪽이든 현금은 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2026년을 앞둔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현금의 일부를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무작정 사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예금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 0보다 작아지면 그 순간부터 예금은 손해 상품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금 금리 3%, 물가 상승률 5%입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예금에 넣어두면 매년 2%씩 까먹는 겁니다. 이때는 현금 일부를 반드시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 자산의 최소 20%는 달러 기반 자산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 환율은 1,500원입니다. 이미 그 선을 한참 넘었습니다. 미국 주식을 사십시오. 미국 ETF를 사십시오. 달러 예금을 하십시오. 원화만 가지고 있으면 환율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한 번에 사지 마십시오. 매달 같은 금액으로 사십시오. 이것을 적립식 투자라고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내려갑니다. 감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사면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월 소득의 최소 10%는 자동이체로 투자 계좌로 보내십시오. 자동이체가 핵심입니다. 수동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번 달은 바빠서, 다음 달은 돈이 없어서, 그 다음 달은 시장이 불안해서 미루게 됩니다. 자동이체로 설정하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돈이 움직입니다. 감정 개입이 차단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놀고 있는 돈은 월급 통장이 아니라 CMA나 파킹형 상품으로 옮기십시오. 하루라도 이자를 받게 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체크카드 계좌에 그냥 둡니다. 이자가 0.1%입니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CMA로 옮기면 2%에서 3% 이자를 받습니다. 같은 돈인데 수익률이 20배 차이 납니다.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자산을 점검하십시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십시오. 현금이 너무 많아졌다면 다시 자산으로 옮기십시오. 자산이 너무 많아졌다면 일부는 현금으로 되돌리십시오. 균형이 중요합니다.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만 해도 수익률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어 행위입니다. 현금은 편안합니다. 숫자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등락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매년 수백만 원씩 구매력이 사라집니다. 조용히 가난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통장 숫자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1억이 있어도 집을 못 사면 의미가 없습니다. 1억이 있어도 아이 교육비를 못 내면 소용이 없습니다. 1억이 있어도 노후를 준비 못하면 불안합니다. 숫자는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2026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딱 1년 후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통장에 1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집 한 채 가족의 미래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자산을 나누어 배치하고 구매력을 지키며 기회를 잡은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에는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환율은 멈춰서지 않습니다. 물가는 착한 척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구매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번 달에 시작하지 않으면 다음 달은 더 늦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위기는 반복됩니다. 패턴은 비슷합니다. 1997년에도 그랬습니다. 2008년에도 그랬습니다. 2026년에도 그럴 겁니다. 준비한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희생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십니까? 현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현금도 필요합니다. 비상금도 있어야 합니다. 유동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분산이 필요합니다. 현금도 있고 자산도 있어야 합니다. 원화도 있고 달러도 있어야 합니다. 예금도 있고 투자도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투자는 위험하다고 배웠습니다. 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더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리스크입니다.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실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남이 사라고 해서 사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추천한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부한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알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십시오. 월 20만 원부터 시작하십시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계속됩니다. 자동화되면 쉬워집니다. 1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길입니다. 현금을 쥐고 통장만 바라보는 길입니다. 숫자의 안정감에 의지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구매력 상실이 기다립니다. 조용한 가난이 기다립니다. 다른 하나는 낯선 길입니다. 자산을 나누고 분산하고 투자하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5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움직이십시오. 2026년에 1억을 들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돈의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돈의 힘을 보십시오. 통장 잔고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구매력을 지키십시오. 편안함을 경계하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원래 불편합니다. 현실은 원래 가혹합니다. 그래도 알아야 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조적으로 패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스템에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